자, 오늘 그래서 이정우 전문가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가 17일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해 주시면서 태양광 얘기를 해주셨고 5장 들어서면서 OCI의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오늘 장에 이제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주가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 근래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는데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잘 버텨줄까?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힘들면 누가 도와주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 오자마자 바로 평택 공장, 삼성 평택 공장을 가는데 이 이유가 바로 지수를 버텨주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나라 지수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빼면 말할 게 없는데 이 중점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도 국내 증시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가 방향성도 알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0일 날에는 미국 오산기지 도착 후 바로 삼성전자 공장을 바로 가고요. 여기서 바로 반도체 관련 글로벌 공급망 협의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취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시아 쪽 지역을 오는데 가장 그 중에서 우리나라를 왔습니다. 거기서 바로 삼성전자 공장을 간다는 건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자기는 올인을 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든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를 버텨주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에는 정상회담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군사, 경제동맹, 그리고 기술동맹까지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기술동맹이 지금까지는 약간 반도체 기술동맹도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가장 강력했던 이슈가 바로 저는 원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전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원전 관련 이슈를 어느 정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는 동안 바로 러시아가 원전 관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올 때 이때 바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어느 정도 기술을 해가지고 원전 관련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 있고 그리고 정상회담 만찬 4대 그룹이랑 총수도 있어가지고 뭐 현대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SK 그리고 LG전자 이렇게 관심을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보로 나왔던 뉴스가 22일 날 현대자동차 CEO를 만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전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포인트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현대차 공장 부지가 어디 미국 어딘가로 정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정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뉘앙스는 풍기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터는 반도체, 원전,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거기 너무 많잖아요. 섹터 주목할 섹터. 그 중에서 저는 원전으로 탑픽으로 한신기계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너무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솔직히 말해서 길게 보면은 싼 가격대라고도 저는 느끼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한신기계를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지수 반등 시에도 봐야 될 종목은 원전 섹터의 한신기계다. 그리고 러시아 재건 이후 관심 봐야 될 거는 바로 원전 섹터인 한신기계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만큼 이번 정권 들어와서 원전 섹터는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중에서 저는 한신기계 이 종목을 탑픽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핵심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시장의 핵심이 무엇이다. 나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명쾌하게 메시지를 주시네요. 지금 원전이 중요한 이유. 전에 그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시장이 상승했을 때 주도는 또 무엇이 할 것인가 할 때도 원전을 얘기해 주셔서 저는 약간 의외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원전의 핵심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번 정권에서 탈원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해야만 하는 그 글로벌적인 상황이 있고요. 더군다나
얼마나 미국이 우리나라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전이라는 점입니다. 급등했을 때는 조금 뭐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되겠지만 계속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볼 만한 섹터로 원전을 주장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 섹터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섹터들, 이전에 우리 이번 주 시간에 계속 말해왔던 그런 섹터들이 오늘장의 시장의 중심에 서면서 지수 상승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우 전문가님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주가가 좀 더 오른다고 보시나요? 하락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금요일에 미국에 또 만기일이거든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월요일 날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약간 갈수록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좀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재료라는 게 엄청 큰 재료가 왔습니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이고, 그 재료로 인해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지수가 탄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뒤로 갈수록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다만 반도체, 자동차, 원전,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이 같은 섹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 섹터로 오늘장에 움직이는 그 주인공들, 그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서 초록색 불 켜주시고요. 그렇지 않다, 이들의 상승 추세가 아직은 시작된 것 같지 않다라고 보시면 빨간색 불을 주시면 됩니다. 유세벽 전문가 윤겸 전문가도 오늘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겸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이제 윤겸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 제가 전 방송에서도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나라의 아는 형님, 큰 형님이 오십니다. 이제 표현을 재밌게 하자면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뭐 외교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또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윤 정부, 이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첫 방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 논의도 하고요. 또 이제 현장도 방문해서, 삼성 반도체 방문해서 또 이재용 부회장이 안내도 하고, 그 자리에 또 윤 대통령도 같이 참석을 해서 적극적인 이제 외교, 세일즈 교류가 이제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방금 그 이정호 전문가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뭐 자동차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기타, 미국과 이제 그 우방국으로서 교류를 이어가면서 현재 지금 주도지가 없는 그 수납 매장, 이런 어려운 장에서 그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고, 앞으로 이제 글쎄요, 이제 시장은 좀 더 지켜보고 예의주시해야겠지만은, 현재 이렇게 어렵고 쉽지 않은 장에서는 그나마 이런 그 섹터, 이런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중심이 돼서 당분간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좀 신중하게 또 보수적으로 또 접근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이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네. 정말 친한 큰형님이 네. 당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채팅창에서 으라차차 김대리님께서 네. 미국과 일본은 망해가는 중입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일본도 지금 잃어버린 10년 이후, 그다지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한마디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힘이 약화되고, 어떠한 이제 국가가 경제를 이제 일으키면서 우상향, 우성장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성장 동력 모멘텀이 있는데, 특히 일본은 지금 어떠한 이제 그 원동력 힘에 있어서 그런 그 중량감이 떨어지는, 계속 그 장기 불황으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부분이 사실이고요. 미국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미국도 부채가 뭐 천문학적인, 물론 기축통화의 이제 원조 국가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돈 찍어내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미국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은 뭐 가장 큰 그 보이지 않는 괴물 아니겠습니까? 국가 경제를 망치고 가장 그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가는 무시무시한 존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지금 이제 그 미국과 연준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연착륙에 의한 경기 활성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초강대국이 여기서 쉽게, 또 이제 시청자분의 의견도 공감하는데, 일본은 좀 더 약간 좀 위기의식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은 그래도 어떠한 이제
중심 국가로서 패권 국가로서 또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 G1 국가는 여전히 미국일 것이다. 아이, 그럼요. 아직은 네. 누가 큰 형님을 함부로 넘보겠습니까? G2인 그 이제 동네 아는 형, 그 동네에서 만나면 별로 반갑지 않은 중국 형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지만 그래도 아직은 패권 국가는 미국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자리는 유지하고 세계 영향력을 유지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의 침체는 구조적입니다. 고령화, 이 만성적인 경제 활력 둔화 현상에 대해서 재패니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재팬이라는 이 단어, 일본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경제에서는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자, 유세벽 전문가님, 지금 의견 동의해 주셨는데 한미 정상회담 수혜 주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우상향하면서 지수를 끌어나가 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일일비하면 안 되는데 오늘만큼은 좀 즐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우 전문가님과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잘 설명을 해줬기에 저 또한 이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요소들은 있겠지만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여러 의견들 올라오는데요. 으라차차 김대리님께서 원전 하나 지으면 로열티가 조 단위로 날아갑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신기계 세력들 작전주 아닌가요? 앞산솔은 푸르고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나비님께서는 원전 안 짓는데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원전을 국내에 짓는다는 게 좀 딜레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글로벌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더욱더 원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전 강국이 된다는 게 저의 목표,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값싼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이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뭐 계열사를 판다 만다, 뭐 임금을 감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가는 절대 뭐 한전 같은 경우도 절대 오래 못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대안은 바로 원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원전 한신기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차트를 볼 때 이 고가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고가에서 빠질 때 절대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14,950원 이날 5월 4일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여기에서는 탈출한 사람이 없다. 수익인 사람이 더 많다. 거래량도 많이 줄었죠. 지속적으로. 예,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전 관련 섹터를 안 보겠지만 이때까지도 아직 거래량이 터지진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신기계가 괜찮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네. 미국이 우방 맞지만 과연 우리나라를 위한 일일까요? 우크라이나 문제도 결국에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쇼입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리 잘나도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방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협력 대상으로 또 미국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시고요. 편백나무님께서 또 한 번 지수는 일단 21선 저항 부근인데 미국장이 좀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 주 중후반 넘어서면서 이정훈 전문가는 좀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수상. 네, 의견 있으시면 그냥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재밌는 네. 얘기를 해드리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1월까지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예. 네, 그 사이에 뭐 대북 관련해가지고 메시지를 펼치지 않을까 이것도 약간 궁금한 포인트라고 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대북주랑 방산주가 약간 엇갈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바이든의 대북 메시지가 북한에서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바이든이 일본을 떠난 이후 수요일부터 약간 북한에서 미사일이나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또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항상 계시는군요. 네. 예, 그 시나리오 자주 좀 꺼내주시기 바랍니다.